토트넘은 이 위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일단 아스톤 빌라전을 정말 핀셋으로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은 외통수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백들로 포백을 구성할 경우에는 속도는 되고 라인은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수비 라인 조율이라던가 그 높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다이어가 나오면 그나마 높이가 어느 정도 보충되고, 그렇죠. 또 이제 뭐 라인 지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신 이제 뒷공간 내주고 또 수비력 떨어지고 좀 이런 그 라인을 올릴 수 없는 토트넘 축구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의 정수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 라인 올려서 공격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에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지금 3연패 중이고요. 다음 경기가 또 하필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연패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토트넘인데 이렇게 되면서 4연패 위기에 직면했고요. 경기 후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인터뷰를 보면 우리가 오늘 보여준 축구는 올해 가장 좋았다. 그리고 오늘 전리품을 챙기지는 못했고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으나 우리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원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 계속 이런 전술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대로 하겠다는 거네요. 네,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포백을 다 풀백들로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빌라의 투톱인 와킨스하고 디아비가 워낙 다이나믹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풀백들로 포백을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충원이 형은 어제 경기 좀 어떻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저희는 이제 중계를 했으니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저 인터뷰는 3연패에 빠진 상황에서 하시는 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첫 번째 패배, 우리가 첼시전 같은 패배를 당했을 때는 그때는 부상자가 갑자기 늘어났고 선수 퇴장당하면서 수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좀 부담이 생겨서. 그때는 또 이제 낭만이라는 극찬도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울버햄튼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졌는지가 나왔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그 수비진에 대한 뭐 어쨌든 간에 분석을 해서 좀 변화를 주신 건데 그런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심지어 물론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손흥민 선수가 3번이나 넣긴 했지만 그 모습은 결과론 쪽으로 좀 따지면 3연패에 빠진 거잖아요. 이렇다면 이거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말 그대로 한두 경기 선수들이 빠져서 다시 돌아온다는 가정이 있으면 이 정도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최소한 지금 1월까지는 부상자들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4-5경기 이상 더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축구 하겠다? 이러면 또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거죠. 페타코를 다친 것도 그럼 영향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경기 후반에 우리가 봤을 때 뛰지는 못하잖아요. 많이 지쳤죠. 뛰지는 못해. 그게 뭐냐면 선수단 뎁스가 얇아지면서 가용할 수 있는 적어지면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스노우볼이 굴러온 거에 가깝긴 하죠. 스노우볼이죠. 거대한 스노우볼로 지금. 그때 이제 선수들의 체력도 많이 이제 조금은 한계치에 부딪히게 됐었고 또 이제 부상자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지금 악재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상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늘어나게 돼요. 왜냐? 나머지 선수들이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바이언은 어떻게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는 중이긴 하죠. 부상자가 많이 발생은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도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팬들에게 죄송하다. 3연패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뭐 주장으로서. 그리고 이 사과를 한 이유 중에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드를 잡고도 역전패를 당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어쨌건 그 토트넘이 3경기 연속 다 역전패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골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역전패죠. 자, 일단 뭐 손흥민 선수가 일단 뭐 주장으로서 이런 또 사과도 했었고 지금 뭐 사과도 사과인데 토트넘은 이 위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일단 아스톤 빌라전을 정말 핀셋으로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 자, 일단 먼저 이 경기 장면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장면은 뭐냐면 제가 토트넘이 이제 센터백 구성을 로얄과 벤데비라고 하는 풀백 자원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센터백으로 기용하다 보니까 사실 높이에서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그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나온 분석인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 전문 센터백이 없었을 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네. 일단 처음에는 높이에서 밀리면서 파우 토레스한테 거의 실점에 가까운 헤딩 슈팅을 허용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는 와킨스의 그 골이 아주 그냥 인치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정말 미세한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던 거. 예. 그리고 결국 파우 토레스한테 실점했던 거. 거기서도 에메르손 로야가 벤 데이비스가 특히 벤 데이비스는 완전히 붙어 있었거든요. 예. 붙어 있었는데 그냥 높이에서 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점을 허용했던 그렇죠.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 조합이 다음 맨체스터 시티 경기에도 나올 경우 혼란의 높이를 또 막을 수 있냐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가 그러니까 조금은 평소보다도 크로스 공격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풀백으로 포백 내세운 거 보고 이제 그렇게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맨시티도 그거 알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렇게 되면은 뭐 도쿠라던가 아니면 그릴리시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크로스를 상당히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어제도 이 선발 라인을 보고 좀 높이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 높이에 의한 또 실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다음 요런 이제 수비 장면인데 간격들에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 두 명의 풀백들인 로얄과 벤 데이비스가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그 사이를 계속 와킨스가 침투해 들어갔다. 그러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 결국 또 이제 와킨스의 골도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콜플레이를 일단 해주는 선수가 없었다는 네네. 지적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콧은 다이어가 나왔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이어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유형의 선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콜플레이 하는 선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이어가 나왔으면은 또 이제 뒷공간에서 문제를 발생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킨스와 디아비가 둘 다 빠른 선수들이다 보니까 다이어를 선발 출전시킬 수 없었다라고 네, 하는 것도 맞아요.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은 외통수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백들로 포백을 구성할 경우에는 속도는 되고 라인은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수비 라인 조율이라던가 그 높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다이어가 나오면 그나마 높이가 어느 정도 보충되고 그렇죠. 또 이제 뭐 라인 지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신 이제 뒷공간 내주고 또 수비력 떨어지고 좀 이런 그 라인은 올릴 수 없는 토트넘 네네네. 축구의 포스테코글로 감독 축구의 정수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 라인 올려서 공격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면 중앙 수비수들이 사이드에 가서 쓰기도 해요. 네. 왜 그건 가능해. 근데 아까 부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측면 전문 수비수가 센터백을 뛰는 건 쉽지가 않아. 왜? 자신들이 이미 오른쪽이나 왼쪽이냐에 대한 그 전문성이 있고 또 상대 수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발 수비수, 왼발 중앙 수비수들이 있는 것처럼 이 포지션 자체별로 어떻게 수비를 잡아야 되는지가 확실히 잡혀야 되는데 그거는 한두 번 연습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예. 게다가 아까 말한 대로 공간이 이게 라인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봐도 뭐 라인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공간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가 없다면 수비 전술을 해서 뭐 3백을 해서 5명을 세운다는 이런 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포백을 할 거면 이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수비들의 좀 허점을 보였고, 이게 이제 실점 장면인데, 예. 저것도 사실 센터백의 좀 간격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거는 그냥 뭐 센터백의 간격 문제도 있었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벤탄쿠르가 빠지게 되면서 미드필더 구성도 바뀌게 되면서 그러니까 포백과 미드필더 사이에 이걸 홀이라고 많이 표현을 네. 하거든요. 거기에 공간이 발생을 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을 와킨스가 굉장히 잘 공략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마지막 골 장면에서는 벤 데이비스와 로얄이 붙어주지 못한 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사실 실점 장면도 굉장히 좀 아쉬웠거든요. 저게 많았잖아. 많고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인데 중앙에서 원투패스를 넣어주면서 먹히면서 예. 저긴 또 실점의 빌미가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 선수들이 좀 지친 감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그러니까 뭐랄까 센터백 간의 간격은 조금 벌어졌을지 몰라도 미들과 수비 그리고 미들과 공격의 간격은 굉장히 촘촘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풀백 자원 2명의 센터백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공격할 때 장면들인데, 사실 골을 못 넣었어요. 골을. 그렇죠. 특히 이제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 전반전에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근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그래서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뭐 그 밑에 장면 같은 경우는 클룹세스키 슈팅이 이제 골대 맞고 맞아요. 나온 장면도 있었고, 저 위에 장면은 이제 우도기가 아마 1대1 찬스 그렇죠. 했던 예, 장면일 거기서 거예요. 이제 홈런 예. 때렸던 그게 물론 본인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슈팅을 가져간 거긴 했지만은 예,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거죠. 네. 예. 상대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좀 라인을 생각보다 많이 올렸어요. 대신에 왜 중원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 토트넘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골 레트를 흔들었다는 건 공격진에서는 고무적인 활약을 펼쳤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후방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선수들이 많이 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체력이 떨어지고 부상이 생기고 계속 이렇게 아까 말한 그 첼시전에 연결된 스노우볼이 그냥 이 경기장에서도 그렇죠. 전반부터 그게 나타났다는 거지. 뭐 후반전 중반 이로 넘어가면 선수들이 이제 뛰지도 못하고 간격도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얄 그거 봐봐. 마지막에 한 1분 정도 안 남았을 때 그거는 진짜 마지막 그거 왜 그거를 뻥 차주면 될 거 아니야 일단 위로. 그거 몰다가 결국에는 그거 공 내준 거잖아요. 답답한 거지 그게. 난 그때는 진짜 열받았어. 멍청이 진짜. 그리고 또 찬스들도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 라인을 높여서 했던 축구가 어느 정도 통했던 장면들이긴 하거든요. 압박? 예. 그래서 압박을 통해서 상대 진영에서 이제 가로채서 이제 그 브라이언이 슈팅도 본인이 가로채서 치고 들어가다 슈팅 가져갔던 거였는데 여기서도 달려 들어가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브레넌 존슨과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달려 들어갔는데 여기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굉장히 잘 처리를 했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쳐냈으면은 그랬으면 쇄도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위로 쳐냈어요. 위로 쳐내면서 뒤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압박하면서 그리고 계속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저거는 이제 5대3 상황인 거거든요. 5대3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브라이언힐의 패스가 조금 안일해서 막혔죠. 네. 저 브라이언힐 관련해가지고 좀 어제 안타까운 장면 많았어요. 예. 경험 부족을 조금 드러냈죠. 그래서 조금은 패스 타이밍이 늦다거나 아니면은 킥이 좀 약하다거나 그러면서 좀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치는 장면들이 있긴 했었죠. 네. 자, 그리고 어제 손흥민 선수도 물론 오프사이드 골 여러 가지가 이제 취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저게 사실은 이제 브레넌 존스에게 윗 화면인데 연결되고 손흥민의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약간 뒤로 오면서 좀 날려버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장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아쉬워했던 장면이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힐 패스를 센스 있게 내줬잖아요. 저기서 이제 브라이언 힐이 크로스를 저건 정말 예술적으로 찔러줬거든요. 근데 브레넌 존슨이 사실 그러니까 더 빨리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게 잔상 위치가 원래 브레넌 존슨이 있었던 위치예요. 저 밑에 잔상이 있는 거 약간 투명색. 근데 저기 있지 말고 라인까지 왔어야 됐다는 거죠. 저 옵사이드 라인. 저기까지 와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도 넣을 수 있었던 건데 저 잔상 위치에 있다 보니까 슬라이딩 슈팅을 가져갔으나 발에 맞지 않으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이것도 후반전에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좀 지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결국 또 추가원 형 얘기하는 게 이 첼시전에 이 비롯된 문제들이 지금 요 후반전에 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토트넘 출발이 되게 좋았잖아요. 공격적인 축구 펼치고 좋았지만 이게 확실하게 강팀이라고 못 박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게 스쿼드의 뎁스가 너무 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어떻게든 버티는 건 그나마 뭐 대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선수 한 명 혹사하고는 있지만 버티는 선수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제 토트넘 경기를 봤을 때 쟤 좀 나와야 되는데 하는데 그 선수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도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뭐 어제 상대 선수의 뭐 가격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 선 대체할 선수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쿼드가 더블 스쿼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여러 선수 다양한 쓸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토트넘 현재의 상황인 거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무리뉴, 누누 그리고 콘테까지 오면서 그 이제 수비적인 축구에 맞는 선수들로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3백에 맞는 선수들로 선수단이 구성이 됐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완전히 다른 유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대적인 이제 선수단 개편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쓸 수 없는 선수들이 너무 많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이어인 거죠. 네네. 다이어가 만약에 그러니까 기존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 맞는 유형의 센터백이 있었으면 썼을 텐데 이렇게 로메로랑 판더펜이 없을 때 그게 없다 보니까 다이어가 벤치에 있음에도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어제 이제 토트넘의 굉장히 큰 악재 중에 하나가 벤탄쿠르가 쓰러지면서 교체가 됐습니다. 일단 부상은 요거 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수치를 아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 어제 경기 그러니까 스탯적으로 토트넘이 공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슈팅이 18회로 이번 시즌 경기들 중에서 4번째로 많았고 그리고 유효 슈팅은 8회로 3번째로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는 51회로 3번째로 많았고 네. 그리고 기대 득점은 2.3골로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도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 예. 결국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이번 경기 패배의 또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골 진짜 지금 돌이켜봐도 토트넘이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진짜 많긴 했는데 그죠? 네, 그렇죠. 예, 그걸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맨시티인데 맨시티 또 이 지금 스쿼드 요 지금 체력적인 문제면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이어를 쓰자니 예. 뭐 사이즈가 좋은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이어를 쓰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이미 이 구멍이 난 모습이 보인 그 측면 선수들을 또 쓰기에도 쉽지 않다. 혼란이 또 그걸 뚫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 맨시티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골을 넣고 자신감 있다고 하지만 이게 축구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혼란은 빠르기도 하고 높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진짜 아까 형 말대로 외통수인데 아니 저번에 이제 로셀소 해안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토트넘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때? 뭡니까 그때? 버려 그냥 이번 경기도 버려. 맨시티도? 맨시티의 상대로 이긴다는 거 생각하는 거 자체가 지금 전력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럴 때 젊은 애들 좀 써보고 인천 보세요. 젊은 선수를 갖다 쓰니까 얼마나 잘 됩니까 지금? 그냥 어차피 지금 선수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좀 젊은 선수를 기용을 해보자. 이럴 때 한번 써보는 거지.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저기 토트넘 팬이 어이없게 쳐다보기는 하지만 나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 형 생각은 어때요?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어. 형 그래도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의견이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얘기가.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정도로 우리 추건이 형 얘기한 거 그리고 또 부버지 형이 계속 줄곧 얘기하는 것처럼 토트넘이 지금 이 방법이 돼지 말에 동의야 이렇게 해주시잖아. 제 말 동의하는 거. 동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돼지란 표현이 아니 동의한 거예요. 동의한 거에. 자, 일단 그 정도로 지금 토트넘이 좋지 않다. 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사실 다음 경기까지도 로메로가 못 나오는 못 거잖아요. 나와요. 예, 3경기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로메로가 돌아와야지 뭔가가 해결이 그래도 나와요. 그나마 그죠? 예, 그나마 그래도 공격 쪽은 그래도 어제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방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현지 매체들도 뭐 뒤에 애슬레틱에서도 가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현재 토트넘의 가장 큰 공백은 판더펜이다. 그 누구도 아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로메로가 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햄전부터 어느 정도 반등을 노리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맨시티전을 포기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건 거죠. 네.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 자꾸 버리래요? 조금 그래도 해봐야지 아는 거죠. 우리 충원이 형은 이제 포기하라 이런 의견이고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맨시티전 이후에는 로메로가 복귀를 한다는 거고 일단 다음 경기 또 비수만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일단 또 한번 경기를 보도록 하고